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 유가는 100달러를 넘겼고 전쟁 뉴스는 매일 더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썸네일에는 대공황, 붕괴, 4월 위기라는 단어가 넘쳐나고 있고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요. S&P 500이 3월 말부터 반등했어요. 나스닥도 올라왔고 코스피도 5천 붕괴 직전에서 멈추고 5,300대로 올라왔습니다. 빅스 공포 지수는 33에서 23으로 내려왔어요. CNN 공포 탐욕 지수도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14에서 19로 올라왔고요. 말은 더 세졌는데 시장은 오히려 덜 겁먹고 있어요. 이걸 마켓 리볼트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공포 프레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석기 시대, 대공황, 4월 위기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실제 숫자들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겁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포를 숫자로 한번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이제 헤드라인에서 숫자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3월 말 미국 증시를 보면요. S&P 500이 고점 대비 약 9% 조정을 받았다가 3월 말부터 3%에서 4%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의미 있냐면요. 9% 조정이면 웬만한 악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뜻이거든요. 코스피도 볼게요. 6,300에서 5,000 붕괴 직전까지 내려갔다가 5,300대로 6%에서 7% 반등이 나왔어요. 잠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투매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공포에 질려서 아무 생각 없이 다 던지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요. 코스피가 1,400까지 내려갈 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진짜 투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거래량이 그 정도로 폭발하지 않았고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단기 쇼크는 받았지만 펀더멘털이 버텨주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공황 매도가 아니라 조정 후 바닥을 다지는 패턴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실제 성장률 숫자입니다. 아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Now 모델, 미국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모델인데요. 전쟁 뉴스가 쏟아지는 지금, 성장률 전망이 오히려 전쟁 전보다 올라가 있어요. 기업 이익 전망도 봐볼게요. 12개월 선행 EPS, 앞으로 1년 동안 기업들이 벌어들일 주당 이익 전망치인데요. 전쟁 전 대비 약 5% 수준 올라가 있습니다. 말로는 위기인데 숫자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해요. AI 버블 붕괴론이랑 사모대출 부실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블랙록 사모대출 펀드에서 환매 제한이 걸리기도 했고 JP 모건이 레버리지를 줄이겠다고 했고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시스템 리스크 수준이 아니다. 옐런 재무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르맹 건전성 지표, 레버리지 비율, 이런 숫자들을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대공황, 닷컴 버블, 리먼 사태,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당시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어요. 기업 이익이 실제로 무너졌고 금융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쓰러졌어요. 지금은요, 성장률은 플러스예요. 기업 이익 전망은 올라가고 있어요. 금융 시스템 도미노 조짐은 아직 없어요. 과거 최악의 국면을 지금이랑 1대1로 비교하면 숫자와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 얘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요 과열 인플레이션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물건을 너무 많이 사려고 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때는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잡아야 해요. 두 번째는 공급 쇼크 인플레이션이에요. 호르무즈가 막혀서 기름값이 오르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원자재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이건 금리를 올려도 잡기가 어려워요. 기름이 비싼 건 금리랑 상관없으니까요.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은 전쟁, 에너지, 공급 쪽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AI와 빅테크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AI가 생산성을 높이면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줄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총공급 우측 이동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더 올려서 잡는 국면이라기보다 공급과 기술, 정책으로 풀어가야 하는 국면에 더 가깝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한국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 이 숫자 하나만 같이 보고 가시죠. 3월 수출 86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7조 원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48.3%입니다. 사상 최대치예요. 전쟁 뉴스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 한국 수출이 사상 최대를 찍었다는 거예요. 무역 흑자도 흑자, 경상수지도 흑자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성장률도 연율 4%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위기인데 숫자가 말해주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4월 7일에 나와요. 업계에서 거론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영업이익 40조, 매출 100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중견 국가의 1년 예산 수준이에요. 분기 실적 하나가요. 삼성전자가 잘 벌면 하이닉스도 잘 되고 삼성 협력사들도 돈이 돌고 그게 결국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게 메모리 호황의 트리클 다운 구조예요. 위에서 벌어진 돈이 아래로 흘러내려 오는 거죠. 한국 정책도 봐볼게요. 정부가 생필품 판매 규제를 내놨어요. 라면이나 설탕 같은 생필품 1인당 살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채찍 효과를 막는 거거든요. 채찍 효과가 뭔지 아세요? 라면이 부족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면 다들 사재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로 없어지고 가격이 폭등하고 또 더 사재기하고 이 악순환을 끊는 거예요. 라면 사재기 막으려고 1인 2개만 팔게 하면 처음엔 답답해 보여도 나중에는 라면 값을 덜 올리게 만드는 구조예요. 국채 없는 추경 편성도 나왔고 신현송 한국은행 부총재 발언에서는 향후 금리 인하 여지도 읽혀요. 위에서는 수출이 사상 최대, 아래서는 정책이 받쳐주는 구조. 이게 지금 한국 시장의 바닥 체력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해요. 그러면 4월 위기설은 왜 나오는 걸까요? 서사가 있어요. AI 버블이 꺼지고 사모대출이 부실화되고 밸류에이션과 신용이 동반 붕괴하면서 4월에 한 번 더 큰 충격이 온다. 이 서사예요. 들으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 최악의 국면과 억지로 비교하고 있어요. 대공황 때 성장률이 마이너스 10%까지 갔어요. 리먼 때 금융 시스템이 통째로 멈췄고 닷컴 때 기업들이 실제로 망했어요. 지금 성장률은 플러스예요. 기업 이익 전망은 올라가 있어요. 숫자 비교가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현 시점 성장률과 이익 숫자와 서사가 맞지 않아요. 서사는 붕괴론인데 실제 숫자는 개선 방향이거든요. 숫자와 서사가 충돌할 때 보통은 숫자가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세 번째, 정책 당국과 시장이 시스템 붕괴 방향으로 안 가고 있어요. 파월이 시스템 리스크 낮다고 했고 시장은 마켓 리볼트로 반등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붕괴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있다는 건 4월 동반 붕괴를 기본값으로 두기 어렵다는 신호예요. 물론 반론도 있어요. 일부 증권사는 코스피 하단을 4,400까지 보는 시각도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같이 열어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쟁이 다시 격화될 수 있어요. 유가가 더 오를 수 있고 사모대출 부실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질 수도 있어요. 4월에 진짜로 한 번 더 출렁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4월 동반 붕괴를 기본값으로 두고 지금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는 건 숫자와 구조가 뒷받침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단기 분수령이 두 개 있어요. 4월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여기서 40조 영업이익이 나오면 한국 증시 바닥론에 힘이 실려요. 4월 10일 미국 CPI,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두 이벤트를 무조건 폭락 촉발일로만 보지 마세요. 숫자로 위기 프레임을 검증하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바닥을 다져가는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세 줄로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말은 석기 시대, 대공황인데 숫자는 성장률, 이익, 수출 개선 쪽에 가깝습니다. 둘째, 시장은 이미 3월 말부터 마켓 리볼트, 위기 프레임을 일부 거부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셋째, 4월은 위기 먼스라기보다 숫자로 위기 프레임을 검증하는 먼스에 가깝습니다. 해야 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4월 위기설 공포 썸네일을 보기 전에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수출, 정책 숫자를 한번 같이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공포는 감으로 느끼지만
바닥은 숫자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둘, 내 포트폴리오에서요. 진짜 실적, 수출, 현금 흐름으로 버틸 종목, 그리고 헤드라인만 타고 올라간 테마, 레버리지 종목,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세요. 위기설이 나올수록 앞쪽 비중을 늘릴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 말 것, 대공황, 닷컴, 리먼 같은 최악의 역사 사례를 지금 숫자, 구조와 상관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공포 시나리오를 기본값으로 깔아버리는 것. 그리고 4월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4월 10일 미국 CPI, 이 두 이벤트를 무조건 폭락 촉발일로만 보는 것. 이건 이번 구간에서는 피하셔야 합니다. 역설 포인트, 대부분이 제일 겁낼 때 실제 숫자는 생각보다 괜찮다를 말해주는 구간이 주기적으로 등장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뉴스로는 지옥이었는데 숫자와 유동성 구조를 먼저 본 사람들이 먼저 저점에서 사들였거든요. 지금도 트럼프 발언, 유가, AI 공포가 클수록 숫자와 구조를 보고 움직이는 돈이 먼저 마켓 리볼트를 하고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헤드라인이 가장 무서울 때 숫자가 바닥을 말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에도, 2008년에도, 2020년에도 뉴스는 공포를 팔았고 숫자는 기회를 말해줬어요. 여러분은 지금 헤드라인을 먼저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숫자를 먼저 보고 계신가요?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4월을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4월 위기설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고 보시나요? 각자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관점을 골라서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